오늘은 2014년 미국 대륙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남자의 충격적인 부고 기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푸스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금융사 메릴 린치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승승장구한 천재였습니다. 비즈니스 잡지가 선정한 40살 이하의 가장 성공한 4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40대 초반의 은퇴를 선언할 만큼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저택은 무려 500평에 달했고 집안에 엘리베이터 2대와 11개의 화장실, 그리고 투명한 바닥이 깔린 거대한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매달 무려 1억 2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이름은 로널드 리드입니다. 이 남자는 하버드는커녕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평생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뒤 25년간 작은 주유소에서 남들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고 17년 동안은 JC페니 백화점 바닥을 닦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해진 외투를 옷핀으로 고정해서 입고 다녔고 90세가 넘어서도 직접 땔감을 패며 낡은 중고 토요타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2014년 두 남자는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자신의 마지막 성적표를 공개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버드 출신의 천재 금융가 리처드 푸스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고 파산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현재 제 수입은 0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500평짜리 저택을 헐값에 압류당한 채 비참하게 파산했습니다. 반면 옷핀으로 코트를 여미고 다니던 청소부 로널드 리드가 죽고 난 뒤 그의 유언장을 열어본 가족과 이웃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 빗자루를 쥐고 살았던 그의 통장에는 무려 100억 원, 달러로 8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주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능과 엄청난 연봉, 그리고 소수만 아는 고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은 지능지수나 연봉의 크기가 부의 축적과 완벽하게 무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밀린 카드값을 막느라 이틀 만에 통장이 텅텅 비는 고통의 쳇바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여러분의 뇌 회로를 부자의 궤도로 강제 수정할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해부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이 평생 돈을 대하던 썩은 태도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입니다. 우선 지능이 높으면 돈을 잘 벌 것이라는 낡은 환상부터 부숴버리겠습니다.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스웨덴에서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능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연봉이 약 8천만 원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능은 돈을 버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상위 1%의 초고소득층은 바로 그 아래 구간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능지수가 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왜 똑똑한 천재들이 파산할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른바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저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당나귀 한 마리가 정확히 똑같은 거리에 있는 물통과 건초더미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먹는 것이 최적인지 완벽한 계산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길 한복판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오래된 비유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완벽한 투자 타이밍, 완벽한 경제 시황, 완벽한 금리 인하 시점을 분석하느라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능을 맹신하여 거대한 빚을 내는 탐욕에 빠집니다. 반면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복잡한 거시경제 분석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유소에서 $50를 받으면 $40를 무조건 미국을 대표하는 존슨앤드존슨, P&G 같은 우량 기업에 기계적으로 묻어두고 그것이 9,900%라는 미친 복리 수익률로 불어날 때까지 수십 년을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푸스콘이 탐욕으로 자멸할 때 리드는 극단적인 인내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똑똑해서 혹은 거만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통장에 먼지만 날리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대인을 갉아먹는 가장 끔찍한 심리적 바이러스입니다. 시간을 17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딸의 결혼 지참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여제였던 예카테리나 대제가 그의 천재성을 흠모하여 오늘날의 가치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디드로의 개인 서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평생 처음으로 만져보는 거액의 돈. 디드로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급의 아름다운 붉은색 가운을 한 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가운을 입고 자신의 낡은 서재에 앉은 순간 파멸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최고급 붉은 가운을 입고 보니 자신이 글을 쓰던 낡은 책상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새 책상을 샀습니다. 새 책상을 놓고 보니 이번에는 바닥에 깔린 낡은 카펫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카펫을 최고급 다마스쿠스 직물로 바꿨습니다. 카펫을 바꾸니 낡은 집의자가 문제였습니다. 집의자를 치워버리고 최고급 모로코 가죽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운 하나에 어울리는 방을 만들기 위해 모든 물건을 최고급으로 바꿔버렸고 순식간에 예카테리나 여제에게 받은 엄청난 돈을 모두 탕진한 채 다시 끔찍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디드로는 자신의 주필집에 이렇게 적으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낡은 가운의 절대적인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새 가운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찾아온 부의 오염을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소비의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디드로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만 오르면, 이번에 보너스만 받으면 반드시 저축을 할 수 있을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대리로 승진하며 월급이 50만 원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최신형 아이폰으로 바꿉니다. 아이폰을 샀으니 에어팟과 애플워치도 세트로 맞춥니다. 차도 낡아 보입니다. 할부로 조금 무리해서 수입차를 뽑습니다. 수입차를 타고 나니 낡은 구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거슬립니다. 대출을 영끌해서 더 비싼 신축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비싼 동네로 오고 나니 아이들의 학원 수준이 다릅니다. 학원비가 2배로 뜁니다. 월급이 10% 오를 때 지출은 15%가 오릅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천재 리처드 푸스콘이 500평짜리 저택과 11개의 화장실을 유지하느라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을 태워버린 것도 결국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붉은 가운의 저주에 잡아먹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쳇바퀴 위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실험지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지만 커진 월급표만큼 불어난 카드 할부금과 대출 이자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연봉이 아무리 억대라도 이 소비의 연쇄 반응을 끊어내지 못하면 무조건 파산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쳇바퀴에서 벗어나 100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돈 욕심이 없는 초월적인 성인 군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그 해답을 넛지와 사전 약속 장치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돈을 모아야지.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치킨을 시키고 넷플릭스를 보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얄팍한 보상을 내립니다.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당장의 치킨을 참아내는 고독한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머나먼 미래의 100억 원보다 오늘 밤 내 입에 들어오는 치킨 한 마리가 뇌의 편도체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하도록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알량한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생명체인지 완벽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력이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는 이른바 선택 설계를 세팅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50를 벌면 $40를 투자했던 것은 그가 독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예 쓸 수 없는 곳으로 돈이 강제로 빠져나가도록 삶의 디폴트 값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강제적 사전 약속 장치라고 부릅니다. 미국 정부가 직장인들의 연금 계좌를 강제로 자동 가입시켜버리자 수백만 명의 노후가 구원받은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통장에 돈이 보이면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디드로의 붉은 가운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눈에 보이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돈을 납치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눈을 뜨자마자 실행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강령을 선언합니다. 내일 아침 당장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 정확히 그날 새벽 9시에 여러분 월급의 최소 10%에서 20%가 무조건 다른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그 돈이 빠져나가는 도착지입니다. 그 계좌는 체크카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 뱅킹으로 쉽게 이체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해지하려면 은행 창구에 직접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야 할 만큼 극도로 접근이 불편한 계좌여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S&P 500 같은 시장지수 펀드를 매월 같은 날짜에 기계적으로 자동 매수하도록 세팅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이번 달에는 나를 위한 선물로 붉은색 가운 하나만 살까?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만 할부로 긁을까? 라고 유혹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돈을 빼앗아 가도록 뇌를 속이십시오. 한 달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썩은 생각은 오늘 밤 쓰레기통에 영원히 버리십시오. 완벽한 투자 타이밍을 잡겠다고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멍청하게 멈춰서지도 마십시오. 월급의 20%를 먼저 떼어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감금하고 나머지 80%의 돈으로만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이 단 하나의 넛지, 시스템을 세팅하는 단 5분의 시간이 하버드 MBA 학위보다 1억 원의 연봉 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리라는 마법을 통해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1945년부터 2014년까지 69년간 시골 청소부의 푼돈이 100억 원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 천재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력을 배제한 무식할 정도로 기계적인 시스템의 압승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11개의 화장실을 닦으며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천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오핀으로 낡은 코트를 여미면서도 시간과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가는 청소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는 그 잘난 붉은 가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긁어버린 자동차 해부금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 빚을 내어 들어간 비싼 아파트입니까? 그 가운을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내일 아침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보며 선택하십시오. 평생 붉은 가운의 빚쟁이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불어나는 부의 자동 수익 기계를 설계할 것인가? 여러분의 뇌가 또다시 나약한 핑계를 찾기 전에 당장 내일 아침에 강제 자동이체를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부자의 궤도로 끌어다 놓을 가장 쉽고 확실한 첫 번째 사전 약속 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완벽하게 리셋할 단 하나의 뼈 때리는 통찰, 부의 정석이었습니다.